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케팅 에세이 읽어주는 이교수 일명 마세이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부의 활성화입니다. 정치, 문화, 사회, 복지 등 각 분야에서 건실한 재정과 대중의 지지 확보는 점차 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 후원자들은 일정 금액의 헌금이나 현금 혹은 물품 등을 후원 대상자에게 정기적으로 혹은 일시적으로 지원해주고 있고요. 기부자의 어떤 재정적인 영향이나 중요도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치 기부의 경우에는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세액공제 같은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모금이나 가두, 기금 모집, 출판회, 파티 개최, 홍보성 이벤트, 그리고 유산을 통한 기금 확보 등 기부 방식 역시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기부 목표의 달성에도 엄연한 빈부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부 유명 정치인이나 사회복지기관, 단체 같은 경우는 모집 활동이 활성화되고는 있지만요, 아직 대부분 기부금 모집 활동이 매우 만족스러운 경우는 드물 거예요. 사실 대중 입장에서 볼 때 특정한 정치인이나 그리고 기관에 우리가 기부를 할 때는 아무데나 하진 않죠. 보통 수없이 많은 기관, 단체 중에서 하고 싶은 곳 한두 가지를 고려해서 기관을 결정할 겁니다. 실제 네이버 포털을 가보시면요, 네이버 포털에서는 공익 나눔 기부 프로그램으로 해피빈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뭐냐면 개인이 블로그나 네이버 지식인 활동에서 열심히 활동하면 사이버머니, 콩이라는 걸 받거든요. 이 사이버머니로 받은 콩을 도움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에 기부할 수가 있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부 대상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유괴동물 보호하는 것도 있고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기부단체도 있고, 환경보호, 지구촌, 그리고 그린피스, 나이 많은 어르신 돕기 등 기부하고 싶은 테마를 선택할 수 있고요. 각각 테마에 보면 또 그 안에 하나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아무리 내가 좋은 얘기를 하고 좋은 일을 하더라도 결국 내가 일하는 기관이 기부를 받으려면 다른 의 그 기관들하고 경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쟁에서 우리가 기부를 받기 위해서는 이 일반 대중이 생각하고 있는 기부해야 되는 당위성, 목적이 얼마나 적합한지, 그리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기부를 하는 방식이 얼마나 편리한지, 이런 것들을 잘 하지 않으면 사실상 기부받기가 어렵다는 점이죠. 개인이 기부를 어디에 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조금 상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는 것은 대상 기관의 미션과 가치입니다. 기관이나 개인이 표방하는 미션과 존재의 근거가 되는 서비스 가치가 있는데요. 이는 기부의 가장 기본적인 결정 요인이죠. 기관들이 주장하는 미션이나 가치에 보다 쉽게 공감하고 동조할 수 있다면 당연히 기부도 손쉽게 결정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부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섣불리 내가 내 돈을 기부할 리는 없을 겁니다. 일례로 특정한 기부자 개인의 취향과 아주 종교적 색채가 다를 수가 있어요. 기부기관이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기부기관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그 사업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종교가 주창하는 미션이나 가치에 공감하지 않아서 기부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입니다. 사안의 중요성은 기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그 결과의 심각성, 기부 안 해서 이 사업이 안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 이걸 의미하죠. 그리고 시급성은 기부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사실 공정무효나 아동교육, 환경 같은 것들 보호가 필요하죠. 하지만 이게 당장 굶어 죽는 청소년이나 악성 병마 때문에 싸우고 있는, 생사를 넘나드는 이런 시한부 아동 환자에 대한 지원보다 더 시급하다, 더 급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기부자의 동기입니다. 기부자의 특별한 기부 목적이 개인적 동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 기부자의 경우 기업이나 브랜드 이미지 제고 혹은 새로운 사업의 홍보, 외부 이해 관계자 집단의 어떤 무언의 압력을 해소하는 등의 목적으로 기부가 이루어지기도 하죠. 기업들이 뭐 요금 많이 먹지만 정치 기부를 많이 하는 이유일 거예요. 그리고 개인 기부자 같은 경우도요, 만약에 아는 사람이 인맥을 통해서 기부를 요청했다. 거부하기 힘들고요. 뭐 특정한 정치인이나 뭐 기관을 지지한다. 혹은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가정교육의 일환으로 기부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이러한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역사와 신뢰성입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기부는 결국은 내 돈이나 금전적 자산을 비영리 기관에 처분해달라고 위탁하는 거잖아요. 즉, 위탁받는 기관의 신뢰성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복지기관의 기부금 횡령이나 오용 등 잘못된 사례가 꽤 많이 보고되고 있죠. 대표적으로 2010년, 꽤 오래전 얘기긴 하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일명 사랑의 열매에서 비리 사건이 터진 적이 있죠. 사랑의 열매는 가장 국민적인 사랑을 받아온 불우이웃돕기 운동이었지만 임직원의 기부금이 유용하는 사건 등이 부정비리가 알려지면서 이후 모금 실적이 아주 크게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기부자는 가능하다면 지명도와 신뢰성이 높은 기관을 선호할 것이고요. 반면에 비영리 기관 대부분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으므로 새로 생긴 단체보다는 아무래도 역사가 긴 명망 있는 단체를 선호할 겁니다. 다섯 번째는 목적 달성 시 혹은 실패 시의 결과입니다. 비영리 기관이나 후원하는 정치인이 충분한 기부를 받지 못해서 주어진 미션이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발생 가능한 부정적 결과가 아주 크다면 보다 손쉽게 기부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부자들이 기부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제공할 경우 기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최근 등장한 인터넷을 통한 기부나 소액 기부를 활성화한다든지 급여 이체를 통한 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크라우드 펀딩 같은 소셜 펀딩을 한다면 소액 기부도 활성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기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부자들에게 기부를 해야만 하는 고결하고 높은 사명을 잘 정리해서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냥 아무에게나 기부를 요청하기보다는 기부자 개개인의 왜 기부를 하는가 이 동기에 바탕을 두고 맞춤형 기부 접근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고객 관리가 여기서도 필요한 거죠. 왜냐면 자, 영국의 사례를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요. 비영리 기관, 즉 영국에 있는 비영리 기관 같은 경우에 새로운 기부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은 실제 기부받은 금액의 최소 75%에서 심지어 150%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100만원 정도 기부를 받는데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 적게는 75만원 혹은 150만원까지 된다는 얘기예요. 100만원 기부 받는데 비용이 150만원 들면 마이너스 50 손해죠. 그래서 막연하게 계획 없이 하는 기부 활동은 오히려 기관의 재정을 악화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진 기부 활동은 사실 기관에도 도움이 안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부자를 우리가 분석할 때 기부자가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단계별로 진화한다. 기부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가정하에 보통 우리가 기부자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즉 당초 기부에 무관심했던 이런 대중들이 어떤 일을 계기로 처음 기부를 시행하는 최초의 기부자 단계가 있고요. 이 피라미드의 하단이죠. 그리고 이후 이들은 기관과 더 관계를 맺으면서 밀접하게 되면서 기관이 주장하는 사명과 비전에 공감하게 되고 더욱더 헌신하게 되는 반복적인 기부자, 몰입된 기부자, 그리고 핵심 기부자로 올라가는 이런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최종적인 단계는 유산 기부자인데요. 유산 기부자는 자기 전 재산을 유산으로
남기는 거죠. 자, 근데 피라미드에 보듯이 유산 기부자나 핵심 기부자의 그 비중은 얼마 안 돼요. 굉장히 작은데 이 상위에 있는 10에서 20%의 핵심 기부자 계층이 전체 기부 금액의 80에서 9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수적으로 많지만 이 최초나 반복 기부자 혹은 잠재적 기부자 집단 같은 경우는요, 수는 많지만 전체 기부 금액의 비중은 굉장히 작다고 얘기해요. 미미하다고. 10%나 20%밖에 안 되겠죠. 따라서 이 그래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기부도 이제 관계 마케팅 기반으로 바뀌어야겠다. 관계 기부자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흔히 관계형 모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관계형 모금, 관계형 펀딩이라는 것은 주된 관심사항이 단지 기부금을 모집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고요. 기관과 기부자 간 사이에 존재하는 독특하고 특별한 잠재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관이 천명하는 이런 대의 명분들을 잘 마케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관이 모금할 때는요, 일회성이 아니라 기부자와의 관계가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요. 총체적인 관계 강화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하에서 기금 모금과 관련된 의사결정들이나 관련된 행동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즉, 앞으로 이 기관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기부 대상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요. 그들의 고충도 이해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기부자들이 기관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스스로 강력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케팅 관련해서 기부에 대한 논의를 해봤고요. 이제는 우리가 마세이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네이버 포탈이 운영하는 공익 나눔형 기부 프로그램이 있죠? 이 기부 프로그램의 이름은 뭘까요? 정답은 끝에 빈자가 들어가는데 무슨 빈이죠? 정답은 바로 해피빈이었습니다. 네, 오늘 마케팅 에세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